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빠졌죠.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급등했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 ASML이 한 7% 빠지면서 그 이제 실적 때문에 또 엔비디아를 끌어내렸고 엔비디아도 한 3.8%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미일 재무장관이 회담 영향으로 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또 그 미국 국채 입찰에서도 그 결과가 괜찮아지면서 국채 금리도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낙폭이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환율이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 환율 문제가 어쨌든 간 봉합이 되면서 오늘 마치 그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비교적 이제 얌전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어지고 기관도 이제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고 오늘 외국인들은 뭐 현선물 할 것 없이 일제히 전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1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9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6,5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600을 다시 회복하면서 2,634.70포인트 어제보다 1.95%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뭐 코스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를 능가하는 그 상승 탄력을 오늘 보여줬어요. 아주 빠르게 지수를 상승시키고 곧바로 이제 그 플러스 2% 이상으로 지수를 일찌감치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55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8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10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5.65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72%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일어난 이런 급등을 계속해서 시장이 끌고 나가는 데는 뭐 다소 무리가 있죠.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덜컹거리고 뭐 하겠지만 일단 오늘의 시장에서 기술적 의미는 하락을 멈췄다. 여기에 있다. 하락을 멈춘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뭐 아시지만 한미일 재무장관이 거의 이거 뭐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한숨 돌렸다. 호흡이 돌아왔다. 그래서 1372원 90전 어제보다 13원 90전이 내렸고 앵화나 위안화에 비해서도 우리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816억 원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는 252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순매도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252억, 기아 163억, 네이버 89억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68억 팔았고 현대차를 202억 팔았고 기아도 23억 팔았고 네이버 135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거는 기아하고 네이버 이렇게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오늘 11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8억을 팔았습니다. HLB는 외국인이 24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66억을 순매수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274억,
기관도 20억,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엔캠은 외국인만 11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억을 팔았습니다. 리노공업은 기관만 25억을 샀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어떤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다 올랐으니까요. 그 이유도 빠졌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튀어 오른 거다 이렇게. 오늘 이제 빠진 거는 자동차 쪽하고 그 유가 관련 이것 정도 빼면은 오늘은 뭐 섹터 구분 없이 전부 상승한 누가 더 많이 오르나 게임이었죠. 예.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선은 뭐 섹터로는 8.74%나 올랐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뭐 몇 섹터를 좀 보면 조선이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고 조선이 오르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 그러면 이제 우리 백만개미에서 많이 얘기하던 STX 중공업도 오늘 이제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우리 많이 얘기하던 전선 전력 설비, 예, 이건 제가 특집도 해드렸죠.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진전기 뭐 등등 해서 오늘 이쪽도 또 엄청나게 많이 7% 이상 섹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지금의 3배를 부과하겠다는 얘기. 이건 뭐 단순히 이제 바이든이 대선을 겨냥한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 그런 거 때문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강관, 철강 뭐 이런 쪽이 또 강하게 올랐고 또 제약 바이오도 나름대로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대열, 비만 치료제 등등 이렇게 해서 이슈가 있는 것들은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장비나 소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삼성전자 뭐 크지는 않지만 오늘 8만 원을 회복은 못했지만 79,800원에 멈춰 섰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 이상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을 보면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환율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환율이 해결이 되니까 환율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원화가 강해지니까 달러도 약세가 되고 원화 대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오늘 돌아오면서 급등한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종목별로 보면 오늘이야 뭐 이제 잔칫날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직은 매매 원칙상 추세를 바꾼 것도 있고 또 못 바꾼 것도 있고 이게 막 서로 혼재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에 대한 불안한 급한 불은 일단 끈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정신 못 차리게 이제 시장이 변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서 너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백만개미 스쿨에 가입을 좀 원하시는 분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조금 시장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카카오톡에 100엔트 치시고 문의 남기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오늘 시장 재밌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비록 이제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서부터 달러 약세는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그동안 걱정하고 제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환율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매매 원칙. 어제도 이제 그렇게 다시 강조해 드렸는데 이 환율이 바로 진정이 됐어요. 오늘.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증시로 외국인들이 그 되돌림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오늘 이제 일어나서 오늘은 이제 어쨌든 간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4거래일 만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느낌은 뭐 시장이 그냥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제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앵화, 특히 앵화, 원화의 급격한 그 평가 절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공동 선언을 그 3국의 재무장관이 공동 선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였어요.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이 회담의 배경은 뭐 한미일 이렇게 했지만 우리보다는 최근에 이제 앵화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더 컸겠죠. 근데 이제 오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더 컸겠지만 어찌 됐건 이 세 나라 장관이 합동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환율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우리 CPR 이 쓰러지면 막 하는 거 같은 아주 긴급한 심폐소생술을 했고,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왜냐하면 뭐 삼국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그 효과는 우리 원화가 제일 세게 받았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제일 원화가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하는 총재도 환율 관리에 대해서 모든 방법과 가능성이 다 준비돼 있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 더 거두어서 그런지 뭐 그런지 어쨌든간 이 굉장히 우리 원화가 어제의 그 한미일 삼국 재무장관의 발표 이후에 가장 강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네. 왜냐하면 즉각적이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즉각적이었어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맨날 우리 얘기하면 뭐 김정은이 겁줄 때 뭐 한미일 공조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실 이게 한미일 공조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는 어떤 때 쓰는 건지를 잘 보여준 예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정부 맨날 느리잖아요. 뭐 하는 게. 예. 그런데 굉장히 빨리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 빨리 회복시키니까 우리가 데미지를 덜 입죠. 근데 이거 질질 끌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통화가 좀 약해지면 그걸 공격하려는 공격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또 돈을 버니까 그 세력들도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삼국의 재무장관 일단 멈칫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환율에 대한 급한 불. 이게 뭐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번에 그 앵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막 이 달러 대비해서 자꾸 약세로 가는 이거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맨날 모여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거는 이제 이번 한 번으로 족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거나 뭘 실제로 행동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구두 메시지로는 하는 거로는 이제 최대를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대처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럼 환율이 또 올라가냐? 뭐 안 올라가냐? 이걸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우리가 시장에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가장 우리가 걱정하던 환율 일단은 해결됐다. 일단은. 예. 일단이란 말이 붙지만 일단 해결됐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또 흐르는가? 환율의 흐름을 계속 보자.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에 그 NDF 그 환율을 보내드릴 때 꼭 6개월 흐름을 보내드려요. 그래프로. 그러니까 환율이 뭐 어제 뭐, 매돈 몇십 전이었어.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간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그림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이 사진으로 딱 머리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흐름을 딱 아침에 잡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그 6개월 그래프를 꼭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를 새벽에 딱 보시면 이제 환율 문제는 요렇게 이게 하나 제일 중요한 하나를 딱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환율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매일 추적한다. 매일 새벽 추적한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입. 이게 어쨌든간 이제 오늘 이렇게 환율이 되니까 외국인이
그 지난 3거래일 계속해서 빠져나갔던 이유가 환율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4거래일 만에 돌아왔으니까 안심은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모레는 아니 휴일이죠. 이제 내일 내주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사줄 수 있는 건 환율이 안정돼야 돼요.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면 얘네 또 안 사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매 원칙상 이 수급 라인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쓰는 매매 원칙이라는 게.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리꽂아요. 지금은 매매 원칙상 보면 역배열나서 막 내리꽂다가, 오늘 그냥 살아났어요. 그냥 뻥 튀니까 오늘 그냥 퍽 하면서, 튀어 올랐어요. 근데 이 튀어 오른 이후가 중요한데, 튀어 오른 이후에 수급 라인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수급 라인이 살아나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수급 라인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수익 매매. 짧게 이익 실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가 죽어 있는 그런 그래프 많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팍 했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하나가 딱 이렇게 양봉이 솟은 거. 근데 이게 이제 쭉 그냥 급하게 가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오늘 뛰긴 뛰었어요. 다 죽어 있다가 오늘 뛰긴 뛰었어요. 근데 이유도 없고 외국인 매수도 없어요. 보면. 근데 그냥 오른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 뒤따 팔아야 될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적절히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잘라서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급 라인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전체적으로 10일 같은 것도 우사양돼서 죽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며칠 사이에 환율 때문에 막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흔들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살아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도 오늘 다시 이어진다. 그런데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 다시 이어진다를 어떻게 아냐? 단기 수급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외국인 누적 매수인가 누적 매도인가 그거를 좀 보시면 거기서 누적 매수다. 단기간의 수급도 살아있고 뭐 하루 이틀 좀 팔았지만 오늘 다시 매수 쪽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홀딩하고 우리 말하는 이제 제가 말하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이건 먹을 때 확실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같은 이제 전선 안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궤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따라서 달리 매매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려운가요? 어렵다는 분 많으신데 글쎄 이게 매매 원칙을 이제 잘 아셨으면 이게 자꾸 적용해서 해보시면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다가도 나중에 아시게 되고 오후에 또 고무적인 게 TSMC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체크하면서 이제 편하게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한 게 주식 투자지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어떤 분들은 뭐 TSMC인데 오늘 TSMC의 실적 발표의 타이밍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으로 또 가끔씩 제가 이제 뭐 미국 시장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미국 시장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뭐 엔비디아, 애플, 뭐 테슬라, 또 이거 TSMC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시장과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 해당되는 미국 시장 주식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TSMC 실적은 의미하는 게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오후에 2시 좀 넘어서 제가 굉장히 빨리 이 실적 이거를 알려드렸는데, 그때 되니까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좀 안정을 찾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1분기 매출이 18.9 빌리언, 18.9 빌리언.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17.9 빌리언이 10억 달러죠. 예. 그다음 영업이익도 7.9 빌리언이에요. 이게 시장 컨센서스이 7.4였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단해요. TSMC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런 게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죠. 미국 시간에는 벌써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일 미국 시장의 반도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자고 나서 우리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렇게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그 세 가지, 네 가지 종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는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일 또 금요일인데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